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신년대담 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부안 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부안은 아름다운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국가지질공원 또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죠. 전국 최대의 휴양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3년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지역으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안군의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분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연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부안군의 권익현 군수 전화 연결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새해 복 반갑습니다.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요. 받으십시오. 예, 위원님도 인사 나누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청취자분들과 부안 국민들께 새해 인사해 주시죠. 예, 벌써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신쥐띠해라고 해가지고요. 쥐는 영리하고 또 지혜롭고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 KBS 페트롤 전부 시청자 여러분들과 부안 국민 모두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생거 부안이라고 하는데요. 예. 참 살기 좋은 부안인데 부안 어떤 대표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부안에 관련해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부안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도 가장 여건이 나은 곳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산, 바다, 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시설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거 부안, 살아생전의 부안이라는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예, 삶의 어떤 조건들이 많이 갖춰진 그런 지역이긴 한데 우리 함윤 앵커가 처음에 소개를 하신 것처럼 전국 최대의 휴양도시라고 했는데 예. 뭐 거기에는 못 미치는 것 같고 앞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그렇죠. 목표로 줄기차게 달려가야 할 그런 과제들이 또 많은 지역이 또한 부안이기도 합니다. 군수님 들으시면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정말로 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대비해서 올해부터 글로벌 예. 관광 도시로 만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잼버리를 그러기에 네, 말씀하시죠. 이미 올해부터 교육청 교육 수련원이 예, 이제 실시 설계를 하고 이제 착공을 시작할 것이고요. 예, 또 동부가 크루즈 거점 기항지로 저희들이 올해 아마 시범 항차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도민들께서 부안이 크루즈가 들어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저희들이 이미 중국과 대만과 MOU를 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안을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요. 또 부안 마리나 항만 또 2차 기본 계획에 곧 작년에 통과가 됐고 곧 고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리나 항만도 우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또 변산 해수욕장도 지금 1단계 공사는 끝났고 2단계 공사로 들어갔고 또 민자 유치를 우리가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대로 가면 정말 전국 최대의 내지는 세계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휴양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니 해도 말씀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잼버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드컵, 올림픽에 버금가는 3대 국제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부안은 많이 들떠 있고요.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좀 아쉬움이 작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올 초부터 활발하게 준비를 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만 예. 그 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고요. 올해 초에 구성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손님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올해도 작년에도 캠퍼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도 아태 스카우트 주도 서밋 대회라든가 또 국제 청소년 캠퍼리 또 올해 11월 4일이 되면요. 예. 1000일 남습니다. 그래서 1000일 기념 행사도 그렇군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제 잼버리 서포터즈를 지금 작년에 1기를 발족을 했거든요. 예. 올해 2기를 위촉을 해서 발족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군 청사 내에도 잼버리 홍보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두 뿐만 아니라 지금 스카우트 지도자 육성도 우리 작년에 167명 했는데 예. 올해 한 130명 더 해서 300명 하려고 그렇군요. 하고
있고요. 또 스카우트 대원도 작년에 466명 했는데 올해 600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예, 이경재 의원님. 네. 너무 뭐 도에서도 그렇고 잼버리 유치, 잼버리 성공 개최, 잼버리의 어떤 장점만을 얘기했는데요. 반길 사안이긴 합니다만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뭐 세계 잼버리 대회는 뭐 한 5만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야양 대회를 통해서 어떤 세계 평화랄지 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고 그러는데 예. 사실 큰 이벤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과연 그럴 큰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예. 특히 이제 공항 문제를 임시 취항을 목표로 2023년 추진했지만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그렇죠. 이런 계획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인천이랄지 다른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런 말하자면 4시간 정도 이게 달려서 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예. 또 이제 그 이전에 뭐 준비는 착실히 다 하겠지만은 전라북도 지역에 와갖고 어떤 그런 숙박이랄지 또는 관광이랄지 교통이랄지는 또 인프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이분들이 오시면은 그 버스에 나눠 타가지고 전국을 또 그 순회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인프라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착실히 숙제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되겠습니다. 예. 군수님 이런 목소리 예. 많이 들으시죠? 예. 저 공항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작년에 북미 잼버리 미국에 갔었어요. 그러셨죠. 예.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 또 그 어떻게 운영하는 상황도 봤고 외국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인천 공항에서 새만금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밖에 안 걸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인천 공항에서 새만금까지 오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 예.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우리도 실제로 공항에서 내려서 그 현장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려요. 관광버스로. 예. 그렇게 많이 걸리고 우리가 뉴욕에서 갈 때는 거의 하루 걸렸습니다. 이렇게 걸려서 가거든요. 근데 예. 이 공항하고 이 우리 여기 개최지하고 거리 관계는 전혀 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새만금 신항만이 신공항이 그 잼버리 내에 이게 돼야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 이것은 기후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항은 세계 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공항 인프라를 좀 먼저 네. 앞당겨서 추진하자는 그런 욕심에서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것하고 성공 개최하고 그 연결지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뭐 4시간 거리가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우선 그러려면 이제 새만금 이 부지 잼버리의 개최 이제 준비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매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매립 사업자가 결정이 됐고요. 예. 올해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2021년 내년에 프레 잼버리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1.7제곱킬로미터는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속도를 내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까? 예, 확보가 됐죠. 그 매립과 관련해서는 한 850억 정도 됐고요. 예. 기타 시설과 관련해서 한 5, 60억 이렇게 확보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땅은 이제 매립이 되겠습니다만 땅 위에 이제 시설을 짓기 위한 뭐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기반 시설도 이제 갖춰야 될 텐데요. 그 시설은 매립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식수입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지금 부안 인구가 한 5만 5천 되는데요. 그때 2023년에 부안 인구만큼 옵니다. 5만 이제 청소년이 오니까. 예. 그래서 부안댐 식수로는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올해 장신 배수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도 10억 5천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예. 5만 명이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이제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 과정과 경제적 가치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환산하고 계실까요? 제가 북미 잼버리 하기 전에 우연히 이제 제가 그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공항에서 카나다 공항에서 벨기에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예.
잼버리 개최되기 전 한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예. 근데 그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일찍 가서 미국을 딱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영지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이제 우리가 잼버리 끝나고 나서 이제 폐영식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부안에서도 2개 대가 갔거든요. 예. 약 20명 정도 갔는데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학생들은 이제 끝나고 그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미국과 캐나다를 이렇게 돌아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우리 부안에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청소년들이 미리 와서 대한민국을 또 전라북도를 다 관광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예. 또 폐영식이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을 관광하는 돌아보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 좀 전에 이제 염려가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학생들이 이제 잼버리 성공 개최는 다른 게 아니고 과정 활동 장소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이 와서 부안에서 정말로 훌륭한 또 좋은 그런 과정 활동, 체험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성공 개최 열쇠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 활동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직소천 수상 과정 활동 장소라든가 또 유도의 브라운시 섬 그 체험 활동 장소라든가 산악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저 영상 테마파크에서 우리 전통 체험이라든가 또 내수사에서 또 그 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세계 잼버리 대회는 뭐 부안군이랄지 전라북도만 행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치러야 될 그런 행사인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고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떤 점인지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지원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것은 그 문체부 소관이 아니고 여가부 소관이고요. 여가부.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가 부안에 거의 그 과정활동 장소로 이용하려고 하는 곳이 국립공원에 묶여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올해가 국립공원 조정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체험활동, 과정활동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제가 조속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은 이미 건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국립공원하고 이미 작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새만금이 있어서 가능한 부안의 세계 잼버리인데 권익현 군수님. 네. 새만금이 있어서 부안에 많은 득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봅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피해를 많이 본 3개 시군 중에 최고로 많이 피해를 본 군이 우리 부안군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보고요. 지금 빨리 조속히 새만금 사업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 그 어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은 지금 희망 고문이 돼 있어요. 지금 희망 고문이란 정확한 표현을 우리 아마 부안 국민들께서 공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아직 참 30년 세월 동안 새만금은 희망 고문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부안에서는 어떻게 새만금을 좀 활용해야 될까요? 아까 세계 잼버리 대회가 부안군이 얻는 효과라고 한다면은 어떤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큰 거고 그에 이제 연계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 특산품이랄지 관광객이랄지 기업 유치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후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새만금 역시 아까 이제 군수님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새만금의 어떤 배후 도시로서 그 이익을 또는 인센티브를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랄지 기업이랄지 유치할 만한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가꾸고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군산도 마찬가지고 김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부안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고 지금까지 손을 못 대온 그런 분야도 많이 있고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좀 달라질 게 아니냐. 그래서 예. 지금 상태에서는 새만금 시대가 열리는 게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오는 예.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이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라. 예. 그래서 먼저 준비하는 자치단체나 지역이 예. 앞으로 경쟁 우위에 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이 더 많다라는 부분은 어떤 갯벌의 자연적 가치, 바다의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이 더 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사라져 버린 부분. 그래서 이제 부안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해수유통 관련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될 시기가 바로 올해 다가왔습니다. 군수님은 오래전부터 해수유통을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셨고요. 네, 예. 저는 지금 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갯벌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우리 어민들 피해가 크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갯벌의 가치라든가 조업의 가치보다 더 우선된 뭔 사업이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건데요. 그런 예. 사업이 지금 되지 않고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해수유통 문제는 저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해수유통 해야 된다고 뭐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해수유통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새만금 수지를 잡을 수 없다. 예, 예. 저도 제가 도의원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건 해수유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하고 우리 부안군하고 발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전라북도도 올해는 결정을 해야 되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 새만금 수지를 잡지 않고 새만금 잼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해수유통을 하지 않고 그 현재의 수지 상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떤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해수유통 문제는 올해가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목표 수질 도시용지, 농업용지 목표 수질 유지가 안 되면은 정부 방침도 그렇고 또 송하진 지사께서도 목표 수질 유지가 못하면은 해수유통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그렇죠.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목표 수질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 서해 바다숲 조성 대상지로 위도면 식도리 연안을 선정했습니다. 네, 예. 바다숲이 어떤 개념일까요? 바다숲이라는 게 이제 인공 어초를 따라서 인공적인 숲을 만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안 같은 경우에는 그 새만금 사업,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새만금 사업, 남쪽으로는 영광 온배수, 예. 지금 또 저기 서쪽으로는 해상풍력. 그래가지고 부안이 이 어장이 갈수록 황폐되어 가고 없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때 이런 바다숲이라도 조성을 해서 어장을 또 고기들이 산란 장소, 놀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건의를 했고요. 예. 그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 또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예. 서남의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민들이 집단 시위도 하고 또 반발도 하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기도 그러는데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안군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상 풍력으로 해서 또 어장이 많이 예. 상실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어장 이렇게 된 부분을 지금 우리 어민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은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해상 풍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어민들은 그러면 어장 지금 거의 우리 어민들이 그쪽 칠산 바다 쪽을 어장터로 삼고 거기에서 생업을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대안은 만들어주지 않고 그 해상풍력만 한다 하니 이 어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어민들한테 어장터를 더 확보를 해주고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피해 조사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을 하고 새로운 대체 어장도 조성한달지 이런 과정을 밟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연안어장을 좀 확장을 해달라. 예. 유도 넘어서까지 연안어장을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잃어버린 그 어장 터만큼 좀 우리 어민들 부안군의 어민들만 좀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장해달라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예. 자,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치도 높고요. 자, 그런데 부안군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또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네. 좀 가파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1년에 예. 1000에서 1500명 정도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데요. 그래서 30년 후면 부안도 인구 소멸 지역이다. 소멸 위험 지역이다. 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능한 것 같아요. 10년에 10,000에서 15,000명 줄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55,000인데 30년 후면 45,000명 정도가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럼 10,000명밖에 안 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좀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선거 때 지역발전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특위를 구성한다고 했고요. 지금 한 1년여에 걸쳐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 수소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 예. 지금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 12월 24일 날 컨버스텍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예. 또 컨버스텍은 180억 원을 투자해서 한 고용 인원 30명, 푸어셀 랩스는 한 100억을 투자해서 40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앞으로도 저는 우리 부안군을 지속 가능한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째는 농업 쪽에 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부안에서 출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보육, 교육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장학 사업까지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는 곳이 이제 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 네.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과 제가 도의원 할 때 이제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걸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조직 개편할 때 교육과를 넣었어요. 교육 청소년과를. 예, 예. 아마 부안군에서 최초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청소년과를 만들었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학 사업은 전 민선 6기 때 해온 사업이에요. 근데 예. 굉장히 우리가 이 장학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계속 계속 발전시켜야겠다 생각해서 작년에 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더 예.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교 2학년까지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주었거든요. 예. 이것을 올해부터는 대학교 3학년까지 주게 했고요. 또 2018년, 19년, 20년인데 18년에 한 9억 정도 우리가 줬어요. 예. 근데 19년에는 10억, 올해는 11억 정도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 지금 우리가 기금이 한 160억 정도 있습니다. 예. 이 기금 이자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CMS 해가지고 거기서 한 6억 정도 나와요. 월 10,000원씩 내는 분들이 한 5,000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억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일시 기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3에서 4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억에서 11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돈으로 우리 진짜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학생들 위해서 석식 고등학생들을 석식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0% 제공했고 올해는 이제 70%, 내년 85%, 내후년에는 100% 다 부상 석식을 줄 예정이고요. 또 우리
부안군에 우리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 교육을 전라북도 군에서는 최고 가는 예.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부안으로 이사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초선이시긴 합니다만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부안의 군정을 완전히 사사치 이제 파악하고 계시고 또 대안까지 좀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고 공약 사항으로 보면 절반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예, 지금 제가 그 매니페스트 운동본부에서 예. 약속 대상을 받았어요. 공약을 잘했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중간에 실천 계획 상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에세이 등급, 이게 최고 등급 그것도 대상이죠. 대상을 받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실천 대상이에요. 예. 잘 실천해서 현재 우리 그 공약 실천 이행단의 평가에 의하면 90% 이상 잘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부안 군민께 2020년 경자년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페트롤 전북 청취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밝고 환한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부안군은 미래 100년 먹거리 수산업 육성과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 사업, 대형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 마른 항만 등 우리 부안이 지속 가능하게 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예.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특히 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가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예. 성공 개최해서 부안이 세계 속에 부안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알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안군의 권익현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트롤 전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